저런 짓 하지 말고 전기세나 공과금이나 인하시켜라. 주려면 현금을 주고 각자 꼭 써야 할 곳에 쓰게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코딱지만큼 주면서 뭘 그리 가려야 할 것이 많은지, 쓰는 것까지 간섭을 하는지, 진짜 성질나게 하네. 애시당초 주지를 말던지. 소비 쿠폰 받는데 외계돼지가 된 기분인지 참. 중국인 귀화했다고 80만 원 쿠폰 줬다는데 미쳐가는 나라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참 말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주었으면 그 돈으로 뭘 사든 신경 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돈 줘서 민생이 회복될 것 같으면 한 명당 한 10억씩 주면 되지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도 남들은 다 받는데 안 받는 건 그렇고 덜 받고 못 받는 것도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알고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 경찰청에서 소비 쿠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 특별 단속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4가지 경우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한 경우 환수 대상이 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전 꼭 보세요. 무심코 이렇게 썼다간 전액 환수당합니다. 심지어 5배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환수당하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영상을 통해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하여 여러 논쟁이 있는 사안들도 함께 말씀드리니 우리 시니어님들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정부 지원 제도를 담당해온 실무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잘못 사용하면 전액 다 환수당하는 건 물론이고 무려 5배로 다시 토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성을 모르고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2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지원 제도는 정말 드물었는데 동시에 이렇게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처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올바른 사용법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위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한 환수 사례들과 처벌 내용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부작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불카드 색깔과 금액 표시 문제입니다. 광주광역시의 선불카드를 보면 분홍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다양하게 제작했는데 알고 보니 지급액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18만 원을 받는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 33만 원을 받는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초록색 카드, 그리고 43만 원을 받는 기초수급자는 파란색 카드로 지급한 겁니다. 이렇듯 색상이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이 카드를 내밀면 이 색깔만 보고도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이구나,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구나 하는 걸 다 남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못 쓰겠다, 아이 학원비를 이 카드로 결제해야 되는데 아이가 놀림당할까봐 카드도 못 건네주겠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 부산, 경남, 강원 등에서 지급되는 선불카드는 더 심각합니다. 선불카드 우측 상단에 18만 원, 43만 원과 같이 금액이 떡하니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결제할 때 이 카드를 내밀면 내가 차상 위계층인지 기초수급자인지 불특정 다수에게 내 개인정보가 그대로 다 노출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수혜자들의 민감 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카드의 금액을 표기하거나 또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배포한 이유는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기 쉽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행정 업무를 볼 때 헷갈리지 않고 빠르고 편리하게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즉각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렇게 선불카드에 구분을 해놓은 지자체는 카드별 색상이나 금액이 드러나지 않게 스티커를 붙이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심각한 문제는 담배 사재기 현상입니다.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담배입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그냥 담배 한두 갑 정도를 사는 분들이 아니라 소비 쿠폰 전액으로 담배 사재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 대형마트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소비 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동네 마트와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에서 뭐 식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소비 쿠폰 전액으로 담배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다고 합니다. 서울의 한 동네 마트 점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첫날부터 어르신들께서 담배를 두세 보루씩 사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동네 마트에선 담배 발주를 더 넣어야 되는 건가 추가 발주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각종 SNS에선 소비 쿠폰으로 담배를 몇 보루씩 샀다는 인증 사진 또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일부 흡연가들 사이에선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흡연 지원금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매한 담배를 그냥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담배깡을 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실제 소비 쿠폰의 지급 목적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담배는 실제 마진이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담배가 아닌 다른 상품을 판매했을 때는 20, 30%의 마진을 볼 수 있는데 담배를 팔게 되면 5%밖에 남지 않으니까 4,500원짜리 담배를 팔아봤자 결국 225원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소비 쿠폰으로 담배 매출이 늘어나는 건 자영업자들에게도 크게 반가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담배 사재기 현상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예전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담배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전 연도 대비 매출이 4%나 더 올랐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흡연과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생각하면 소비 쿠폰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의 저소득층용 식량 쿠폰 사례처럼 우리도 술, 담배 구입은 제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숙명여대 소비자 경제학과 교수 역시 담배 구입은 소비를 촉진할 실질적 경제 효과가 작기 때문에 구매 품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전액 환수 조치 사례들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싹 다 빠짐없이 알려드릴 테니 절대 환수 조치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목적 자체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해 경기 활성화를 유도해서 전국적으로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닌 곳으로 소비 쿠폰 즉 정부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요. 크게 4가지의 특별 단속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쉽게 말해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 쿠폰만 카드 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 행위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소비자와 식당 주인이 서로 공모를 해요. 그 다음 1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카드에 입금된 소비 쿠폰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로 음식은 제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음식은 실제로 조리되지도 않았고 제공되지도 않은 가짜 거래입니다. 이렇게 15만 원을 결제받은 식당 주인은 소비자에게 15만 원의 20%를 할인한 12만 원을 현금으로 제공하는데요. 속칭 카드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 말고 당장 현금으로 뭘 하려는 사람들, 소비 쿠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카드깡 행위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해서 실제 매출금을 넘겨서 카드로 거래 또는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별 단속 대상은 지류 소비 쿠폰을 불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쉽게 말해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에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와 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았는데 마치 한 것처럼 속여서 매출만 발생시켜 놓고 그 다음 카드사 국가로부터 돈을 받는 수법인 거죠. 이렇게 물품 용역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 환전한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는 물론이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할인 판매 빙자 직거래 사기인데요. 소비 쿠폰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이체받은 후 잠적하는 등의 편취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나라나 당근 같은 데에다 내 소비 쿠폰 15만 원을 13만 원에 팔겠다고 올려요. 그리고 이걸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정작 소비 쿠폰은 전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사기 행위를 벌이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실제로 내 소비 쿠폰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 건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네 번째 특별 단속 행위인 접근 매체 양도 행위에 속할 수 있는데요. 소비 쿠폰 신청 후 소비 쿠폰이 입금된 신용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 쿠폰이 입금된 카드를 내가 13만 원을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같은 거, 이런 거 다 단속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수령자의 경우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조치되며 5배 이내의 제재 부과금과 향후 보조금 지급 제한 등에 처하게 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시도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대와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범죄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입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원하는 소비 쿠폰 말고 진짜 현금이 필요한데 내 소비 쿠폰 조금 싸게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셨다면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정부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주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민생 소비 쿠폰이나 민생 지원금과 같은 검색어로 게시된 거래글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러한 부정 사용을 감시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제재가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기본 개념과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새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소비 쿠폰 지급 제도입니다. 2025년 6월 18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금이죠. 제가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은 과거 코로나19 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반드시 소비를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에서 알아서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1차로 기본 15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1차에서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1인당 3만 원을 추가로 더 줍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기본 18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84개, 시군 같은 경우는 인당 5만 원을 추가로 줍니다. 그러니까 총 20만 원을 1차로 받게 되는 거죠. 인구 감소 지역 84곳을 말씀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는 군위군, 인천은 강화군 옹진군, 그리고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고성군을 포함한 12개고 충북은 괴산군, 단양군 이렇게 해서 6개, 충남은 공주시 금산군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2차는 거의 국민의 90%에게 추가로 인당 10만 원을 줍니다. 이거는 건보료를 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하는데 상위 10%를 빼고 전 국민의 90%한테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보면 1차와 2차를 합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그러면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서 최대 지원 금액은 인당 55만 원이 최고 지급액이고 가장 적게 받는 분은 15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개인별로 신청을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저 있고 또 와이프 있고 또 아들 있고 딸 있다 그러면 4명이 각각 신청을 해야 됩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세대주가 직접 신청 및 수령을 하게 되어 있죠.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월요일부터 9월 12일까지 2달입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24시간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의 앱에 접속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하시면 되고 콜센터 ARS를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오프라인은 주말에는 안 되고 시간도 18시, 6시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쓰신다면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셔도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접수 첫날 단 하루 만에 무려 697만 5천 명의 국민이 해당 쿠폰 접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전체 지급 대상자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로 정부가 과거 2021년에 시행했던 5차 국민지원금 첫날 접수자 수보다 40% 이상 증가한 놀라운 결과입니다. 신청 첫 주만 7월 21일부터 거의 2달간 신청을 1차로 받게 되는데 신청한 첫 주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 첫 주 동안은 여러분들의 그 혼선을 막기 위해서 요일제를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날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1이나 6인 분들이 첫 주에 월요일 날 신청할 수가 있고요. 화요일 날은 2나 7, 수요일 날은 3이나 8, 목요일 날은 4나 9, 그리고 금요일 날은 5나 0으로 끝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 방식에 따른 국민들의 선택 패턴을 보면 신용체크카드를 활용한 접수가 53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약 77%를 점유하며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 상품권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 여러분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드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고 했으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든지 아니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에 충전을 해서 그 카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역 상품권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받는 게 유리할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발행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적립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포인트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뿐만 아니라 실적도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 신청 때문에 막 카드사나 이런 데서 막 문자가 와요. 신한카드, 하나카드, BC카드, 우리 카드 쓰고 계시니까 여기다 접속하셔서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평상시에 그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갑자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앱에 뭐가 이렇게 와서 특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스미싱, 피싱 이런 거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셔야 되죠. 주민번호 입력을 하세요라든지 아니면 뭐 비밀번호 입력을 하세요. 뭐 이런 거 개인정보를 신청을 눌러라고 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미싱 예방을 위해서 URL 링크, 그러니까 이렇게 웹화면에 접속되는 주소 있지 않습니까? 영문으로 막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함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서 여러분 모바일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르는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빼내서 여러분 통장에 돈을 빼내가는 이런 스미싱 사기가 아마 기승을 부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최근 들어 정부기관이나 카드회사, 금융기관을 위장하여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소비 쿠폰 접수 안내라는 명목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웹사이트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면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나 카드회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웹사이트 주소 링크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만약 즉시 접수하라는 방식으로 링크를 전송해 오거나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다면 이는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려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우리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에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은행의 영업점을 이용하셔라. 모바일 같은 경우는 내가 평상시에 쓰던 앱이다. 나 원래 그 카드사에 앱 쓰고 있었어.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URL 같은 링크 주소 오는 거를 함부로 클릭하거나 누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어디에 쓸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 2차분 모두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가 먼저죠. 일단 받았는데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게 11월 30일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라는 게 경기 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중물로 사실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쓰겠다 안 됩니다. 저축하겠다 안 됩니다. 이건 돈을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분, 2차분 모두 2025년, 그러니까 올해죠. 11월 30일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써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본인 주소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서울특별시다. 그럼 서울특별시 안에서 써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광역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주소지가 무슨 도다, 경상남도, 전라남도, 도다라고 하면 세부 주소는 전라남도, 경상남도 안에 있는 시군구에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이게 될까 안 될까는 그 가게에 가보면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물론 안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붙어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다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 아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선불카드를 받으실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죠. 신용 체크 선불카드 가장 규모가 큽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걸 써주셔야 되는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사용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사용이 안 되는 업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형마트,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형마트 여러분 아시죠?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업형 슈퍼마켓 그냥 슈퍼마켓은 되는데 이마트 에브리데이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백화점 당연히 안 됩니다. 면세점 당연히 안 되고 대형 외국계 매장 이런 거 당연히 안 되죠. 이케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돼요. 대형 전자제품 하이마트 전자랜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직영점 근대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등 이런 거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는 이게 이제 사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 가능 매장이라고 프랜차이즈에 써 있는 가맹점이 따로 있을 겁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당연히 안 되고 유흥사행, 국가에서 준 돈 가지고 카지노, 복권 이런 거 안 되겠죠. 상품권 이런 거 당연히 안 돼요. 귀금속 안 되고 공공요금 교통통신 자동이체 이런 거 안 되고 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낼 수 있냐? 안 됩니다. 되는 건 말이죠. 전통시장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전통시장이나 우리 동네 마트에서 좀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영업자분들의 식당을 좀 방문해 주시고 의류점 미용실 이런데 꼭 가주시고 안경점 교습소,
학원 이런 거 됩니다. 약국, 의원 다 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통시장에 가서 장을 좀 봐서 우리 1인 가구분들도 소분을 해서 이번에 체질을 좀 개선해보자. 그 다음에 식당, 요즘 식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맛집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내가 관심 없게 보지 말고 우리 동네 맛집들이 진짜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사용 가능한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들이 있는데 이거는 딱 브랜드만 보고 이거 브랜드 대기업 아니야? 이거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라고 확인하지 마시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가능한, 그러니까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되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런 일이 생길 때 꼭 보면 소외되는 자영업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분명히 이게 우리 가게에서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약간 유명한 브랜드 아니야? 이러고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다른 분들은 다 장사가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들 이번 기회에 조금 둘러봐 주시면 좋겠다.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그냥 브랜드 비싼데 맛집 이런 데만 다녔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소상인들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소비 쿠폰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휴대폰으로 지역 번호 누르시고 114 누르시면 예를 들어 2-114 뭐 31-114 이런 식이죠. 이렇게 전화하시면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가맹점 등 내가 사는 곳에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전화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년간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실질적인 팁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신청 관련해서는 첫 주 요일제 기간을 피해서 신청하세요. 새벽 시간대 오전 2시에서 6시 접속하면 원활합니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충전 방식이 가장 유용합니다. 사용 관련해서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됩니다. 프랜차이즈도 가맹점은 사용 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사용 전에 반드시 매장에 문의하세요.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시기별 전략으로는 8월에는 여름휴가 관련 소비, 9월에는 추석 선물 구매, 10월에는 겨울 준비용품, 11월에는 마감 전 필수 품목 구매를 추천합니다. 각 지역별로 추가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는 기본 15만 원만 지급됩니다. 단 인천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 가평군, 연천군은 20만 원이에요. 비수도권은 기본 18만 원, 3만 원 추가되고 인구 감소 지역은 20만 원, 5만 원 추가됩니다. 차상 위계층과 기초수급자는 수도권에서 30만 원과 40만 원, 비수도권에서 33만 원과 43만 원, 인구 감소 지역에서 35만 원과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본인이 어떤 지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시 자동으로 계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 안 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안 줍니다. 사용기한 내에 안 쓰면 소멸됩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생년월일 기준으로 몰리기 때문에 요일별로 요일제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스미싱 문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승을 부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돈을 빼내가려고 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URL, 주소 함부로 누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그리고 동네 슈퍼를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많이 방문을 해주셔서 민생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소비 쿠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20년간 동사무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정부 지원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빨리 신청하세요. 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11월 30일 전에 반드시 사용하세요.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소비가 우리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현금화나 매매는 시도하지 마세요. 적발되면 전액 환수에 5배 벌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담배 사재기나 카드깡 같은 행위도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민생이 좀 살아나고 대한민국의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두 번 정도 봐도 딱 되겠다고 하는 건 우리 부모님한테 전송해 주셔서 이거 한 번만 딱 보고 올바르게 신청하고 사용하세요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